안녕하십니까. 이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가칭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이 이름하여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행사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5.18에 대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이런 표현들에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21대 국회가 열면 제일 우선적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름하여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역사 왜곡을 처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특히 헌법에 나와 있는 표류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5.18에 대해서 그 용어부터 정리를 합시다.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노태우 정부 이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호칭입니다.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저도 이제 혼용을 하지만은 저는 그 이전에는 광주 사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립적인 표현인 그 광주 사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호칭도 쓰지만은 혼용을 하고 있어요. 5.18 사건이라고 간단히稱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5.18 사건을 역사에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5.18 사건이 민주화 운동인데 이걸 폭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자유민주적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또 그분들은 그분의 신념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5.18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부가 규정하고 기념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자유민주적인 그 자유민주 체제의 장점입니다. 근데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한다? 이것은 그 국민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식의 논리라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6.25 남침 전쟁을 북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족 상쟁의 비극인 6.25를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부터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야지 우선순위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천안은 폭침, 북한이 잠수선 어뢰정에 의해서 폭침된 이 천안은 폭침 사건, 이걸 지금도 북한 주장을 받들어 가지고 남한 측의 자작극이다. 지금도 북한은 이 천안 사건을, 폭침 사건을 남한 측 자작극이라고 자기들의 천인 공말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국내에서 펼치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야지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 왜곡하는 것이 특히 이 종북 좌파 계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역사 왜곡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들 다 왜곡한다면 그 왜곡하는 처벌법을 만들어야겠죠. 누가 특정한 사건만 가지고 5.18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걸 역사 왜곡했다고 해서 처벌한다?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 지향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걸 억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과거 이러한 그 법제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때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6년 6월 1일 날 그 박지원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제목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와가지고 그 38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정이 안 됐죠. 상정됐다가 반대로 무산됐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5.18 민주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 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법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2항에다가 전항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됐죠. 당연히 통과가 안 돼야 되죠. 이건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겠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이 공산체제에서나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금 더욱 안타까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주장하니까 소위 그 보수 자유진영을 대표한다는, 실제로 미래통합당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구성 성분이나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 행태를 보면 중도 정당, 중도에서 지금 좌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 정당이.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그 원내대표로 내정이 된, 또 미래통합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그분이 광주에 가가지고 이 법을 통과하는데 적극 고려하겠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법 통과가 지금 거의 지금 5.18 이른바요 가칭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야당도 지금 여기 협조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체성을 왜곡하는 법이고,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자유애국진영에서 위헌 제청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서 요청하면 이런 법은 위헌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법이 합법이다라고 하면, 합헌이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완전히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꼭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획일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5.18 사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겠다? 정말 전 세계가 우리 현대사회, 이 문명사회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